삼성전자가 오는 2027년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공정에서 1.4나노 미세 공정 제품을 양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위인 TSMC보다도 앞선 계획인데 산업부 정재용 기자와 배경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제 3나노가 막 상용화된 상태인데 2027년이면 불과 5년 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오늘 새벽에 긴급하게 자료를 냈는데 현지 시간 3일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라는 걸 개최하는데 3년 만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를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제 최시영 사업부장이 삼성 파운드리의 로드맵을 밝혔는데 2025년에 2나노를 양산하고 그다음 27년까지 1.4나노 제품을 양산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나노미터는 이제 10억 분의 1 미터를 나타내거든요. 성인 머리카락의 굵기가 한 10만 분의 1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좀 크기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뭐 7, 5, 3, 2, 1 뭐 이렇게 안 가고 왜 2에서 1.4가 되는 건가요? 이제 사실 나노미터가 작아질수록 이게 점점 작아지는 제품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뭐 요만한 제품을 요만큼 작게 만드는 건 좀 쉽지만 이걸 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게 만드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때 소수점 단위까지 나노미터를 가는데 저도 저게 좀 궁금해가지고 이제 혹시 이게 뭐 법칙이 있는 것이냐, 왜 숫자에 대한 법칙이 있는 거냐 물어봤는데 그건 없고 인텔은 지금 1.8나노를 24년까지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TSMC나 삼성전자나 1.4나노를 계획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어떤 기술력에 따른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6월에 이제 3나노를 양산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초미세 공정에서 TSMC를 한 달 정도 앞서서 이제 기술력을 내놨었죠. 이번에도 이게 3나노가 안정이 안 된 상황에서도 이렇게 좀 더 강하게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뭔가 좀 분위기 반전을 노린 건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뭐 주가도 그렇고 삼성전자 메모리 업황 부진에 대한 또 최근에 어떤 뉴스도 보도가 됐는데 하반기에 4월 대비해서 이제 매출이 한 32% 떨어질 거라는 그런 안 좋은 뉴스만 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삼성전자 반도체로서는 좀 업황의 어떤 이제 반도체 분위기 쇄신이 좀 필요한 시점이고 또 지금 마침 저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도 들어와서 이재용 회장과 만나기로 돼 있는데 요 두 화두를 두고 지금 좀 파운드리에서 뭔가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어떤 삼성 반도체 희망점,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준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3나노가 이제 GA 핀팹 공정이 아니라 뭐 게이트 어라운드 기술로 상용화를 했는데 현재 좀 수율을 개선하면서 좀 현재 60% 이상 이게 양산하려면 60% 이상이 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그 후로 밝힌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제가 제시를 하지 못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23년 내년이죠. 이제 2세대 3나노 제품이 나오는데 뭐 외국 이제 뭐 전문 기관들이나 이런 곳에서는 삼성전자의 3나노 제품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것은 내년 이후나 내년쯤이나 내년 이후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TSMC가 이제 지난달 9월부터 3나노 양산을 시작했는데 이게 좀 드물게 80% 수율이 이상으로 나온다고 TSMC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삼성전자를 좀 의식해서 우리가 삼성보다 낫다라는 걸 좀 자신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TSMC가 점유율 격차에서 한참을 앞서고 있지만 삼성전자를 의식해서 좀 1위라는 거를 굳히겠다는 그런 뜻으로 좀 보이고요. 이 3나노 공정에서 TSMC는 이제 올 연말에 나올 이제 애플의 새로운 맥북 M2 칩을 실제로 양산을 할 예정인데요. 이 밖에 이제 엔비디아나 AMD, 퀄컴 등도 이제 TSMC의 선단 공정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삼성전자의 이제 3나노에서 최대 약점이라면 제가 몇 번 나와서 얘기했지만 아직까지도 대형 고객사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뭐 퀄컴의 예약 물량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직까지 밝힌 것은 없어서요. 이것이 지금 삼성전자의 좀 약점인데 TSMC와 비교해서 그렇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자체는 좀 성장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4나노와 5나노 제품에서 이제 수율을 좀 개선을 해서 실제로 이제 시장점을 올해 2분기에 1분기보다 0.2% 포인트 조금 상승을 하기도 했고 실제로 매출도 이제 53억 2,800만 달러에서 2분기에 한 3억 달러 정도 오른 55억 8,800만 달러로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TSMC의 이제 점유율은 0.2% 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율 면에서는 아직 TSMC보다 뒤지지만 나름의 기술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뭐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1.4나노 양산 계획을 밝히긴 했지만 뭐 경쟁사들 TSMC 특히나 1.4나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경쟁사들도 뭐 삼성전자가 여기서는 메모리처럼 선두업체도 아니기 때문에 뭐 손 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뒤늦게 파운드리 진출 선언을 한 인텔도 2024년 상반기에
이제 2나노, 그다음에 하반기에 1.4나노까지 공정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SMC도 삼성전자와 지금 로드맵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2025년에 2나노, 그다음 27년에서 28년에 이제 1.4나노 양산을 좀 개발을 하려고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이제 소수점 경쟁으로까지 이제 치닫으면서 누가 먼저 이 나노 공정에서 선단 공정을 좀 점령하냐 이렇게 조금 전략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좀 구체적으로 전략을 밝힌 것은 좀 이렇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뭐 자체 모바일도 있고 했기 때문에 모바일에 한 70% 정도 이제 좀 치중이 돼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27년까지 뭐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컴퓨팅, 또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도 더 진화를, 여기는 이제 시장성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사물 인터넷, 5G 이런 기기들에서 좀 이런 쪽 매출 비중을 50%까지 앞으로 5년 뒤에 좀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겠다는 게 그 삼성전자의 전략이고요. 또 이제 성숙 공정이 아닌 선단 공정이라는 것은 이제 성숙 공정이 아닌 최신 공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7년까지 이 첨단 공정에서만 지금의 매출보다 3배 이상, 그러니까 생산량을 3배 이상 뽑겠다. 이렇게 오늘 밝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오늘 밝힌 이 1.4나노 로드맵은 삼성전자가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기술력으로 무엇을 할지 좀 이런 것을 드러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최근에 나노 경쟁이라는 게 약간 마케팅 용어로 전락했다라는 지적도 일부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뭐 수율이나 뭐 제조 비용 같은 걸 좀 더 봐야 경쟁력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런 예상들도 있던데 그럼에도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그 업체들이 이런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는 건 역시 이제 고객사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네, 정확하게 그런 해석으로 좀 맞을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예시를 좀 들자면 2016년까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애플의 스마트폰 AP를 생산을 했었습니다. 파운드리를 맡았었죠. 하지만 당시에 이제 대만 TSMC에서 7나노를 먼저 선정하면서 당시에도 이제 나노미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굳이 뭐 4나노, 5나노 가야 되냐, 비용이 되냐 그게 이렇게 좀 의문이 나왔었는데 당시에 TSMC가 7나노를 삼성보다 먼저 하면서 애플 물량이 다 빠졌습니다. 삼성에서. 그래서 삼성전자가 매출이나 실적품에서 미래적으로 좀 많은 타격을 받기도 했었죠. 그만큼 이 나노 경쟁은 얼마나 그러니까 더 좋은 고효율 제품을 고객사에게 생산해 주느냐, 그리고 이 생산해 주는 물량은 앞으로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또 믿음을 주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몇 년 동안의 먹거리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뭐 마케팅 용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기술력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이 ARM 인수 관련 이슈입니다. 이걸 단독으로 인수를 하냐, 공동으로 인수를 하냐 이 부분이 좀 관심사인데 파운드리 사업 측면에서 보자면 단독 인수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글로벌 공룡, 빅테크 공룡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뭐 삼성과 애플의 관계처럼 스마트폰에서는 경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애플이 삼성에게 고객사이기도 하잖아요. 디스플레이 납품하니까 여러 가지로다가.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Arm을 단독 인수해서 수직 계열화를 한다면 이 스마트폰 모바일 AP 시장에서 사실상 기초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ARM의 기술을 삼성이 독식하는데 그럼 과연 경쟁사 AP나 아니면 뭐 엔비디아 같이 앞으로 서버 CPU에서 경쟁하는 회사들이 삼성에게 우리 어떻게 보면 그 설계 도면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파운드리를 맡긴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조금 파운드리 사업에서 고객사를 잃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삼성과 애플의 관계도 사실 나노 공정 미터의 이슈도 있었지만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 엑시노스가 또 치고 올라온 상황에서 애플이 삼성에게 자신 있게 AP 도면을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좀 꾸준히 제기됐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독과점 이슈 때문에 사실상 단독 인수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이제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손 회장 방한을 계기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소프트뱅크가 상반기에만 우리 돈으로 50조 원 넘게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손정희 회장이 좀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어떤 아이템을 좀 들고 왔냐, 뭐 들리는 말로는 인공지능이나 뭐 로봇 자회사를 팔 수도 있다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단독 인수보다는 암에 대한 어떤 지분 투자가 현실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좀 큰 편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